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회문화 과목을 이제 영상으로 선생님과 함께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 아마 첫 시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간단하게 주제 1,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딱 요거 하나만 공부를 할 겁니다.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은 사회문화 수능에서 1번 문제로 항상 나오는 파트예요. 거의 주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도 기출문제 1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침착하게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 학습 목표를 보면 초성을 이렇게 뚫어놨죠. 우리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 초성이 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회문화현상의 특성을 자연현상의 특성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제 1 파트에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비교해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딱 나왔을 때 이건 사문현상이다. 이건 자연현상이다.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스페인 대홍수와 제2호 프랑스 공연 사진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자, 느낌이 올 거예요. 스페인 대홍수, 요거는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자연현상인 것 같죠. 제2호의 프랑스 공연, 3만 명이 떼창으로 한국어를 외쳤다는 그 유명한 제2호의 프랑스 공연은 누가 봐도 사문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특징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특징이 뭘까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어떤 걸 기준으로 둘이 나뉘어지는 걸까요? 자, 하나는 자연현상은 홍수라고 하는 그 어떤 자연재해에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죠. 홍수라는 건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그런데 제2호의 프랑스 공연은 인간의 의지가 가미된 어떤 하나의 형태란 얘기죠. 물론 이렇게 대홍수가 과거에 비해서 잦아지고 기후위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현상에는 인간의 의지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죠. 그리고 프랑스 이 공연에도 자연이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생각보다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외투를 더 이렇게 두툼한 걸 입고 왔어 라고 하는 그런 사문현상일 경우에는 자연현상이 영향을 줄 수 있죠. 이처럼 자연현상과 사문현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사문현상에 영향도 주고 사문현상이 자연현상에 영향도 주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문현상하고 자연현상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의지예요. 의지, 가치, 동기 이런 거. 이게 들어가 있으면 사문현상,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자연현상.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1번에 되어 있죠. 몰 가치성과 가치 함축성. 여기 이 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몰자를 언제 쓰는지 잘 생각해봐요. 몰자. 이게 아닌데. 네. 몰자를 언제 쓰냐면요. 네. 너 참 몰상식하다. 너 몰지각하다 할 때 그 몰자를 생각해보세요. 너는 상식이 없구나. 너는 정말 지각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빈정될 때 몰자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몰이 보통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뭇을 벗어나. 그러니까 가치에서 벗어났다. 가치에서 배제됐다. 그래서 몰 가치성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특징이 되는 거고, 여기 가치 함축이라는 단어 보세요. 가치 함축.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다.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사문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존재법칙이라는 대표적인 자연현상의 특징이 나왔는데, 존재, 그 자체잖아요. 자체. 원래 그냥 존재한다. 자연은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해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어떤 인간의 의도나 의지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 사문현상의 당위라는 이 당위라는 뜻은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좀 약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리고 자식이라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사람을 함부로 비하해서는 안 된다. 라고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인간의 의도나 가치가 포함된 어떤 우리끼리의 사회 규범 같은 거예요. 당위 법칙이. 세 번째는 필연과 확실이라는 어떤 뭔가 딱 떨어진 단어들이 나오는데, 필연성이라고 하는 건 100%란 얘기예요. 100%.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A가 B가 될 확률이 100%란 얘기예요. 그 100%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확실. 물은 100도에서 끓고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리고 해가 뜨면 아침이 되는 거고, 또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고, 이런 건 필연적인 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사문현상의 개연성과 확률성 있죠.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사회문화 현상에도 분명히 인과관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고, 사문현상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건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EBS하고 성적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EBS를 많이 볼수록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법칙을 만들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칙이 반드시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도나 가치나 그런 것들, 변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외가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개연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담배를 피면 빨리 죽을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근데 담배를 펴도 빨리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담배를 피면 빨리 죽을 가능성, 그러니까 확률,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와 수명 단축 간에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그럴 것 같은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예외가 존재할 때, 그럴 때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편성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죠.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나타나는 거, 동일하게. 그러니까 물이 우리나라에서는 100도씨에서 끓고 아프리카에서는 막 70도씨에서 끓고,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편성. 그렇지만 사문현상이라고 해서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문현상에서 보편성은 어떤 나라든 간에 음식 문화 존재하고요. 인사, 종교, 의식주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편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의식주나 인사, 장례 풍습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과 아프리카의 장례 풍습이 다른 것처럼 특수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문현상은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이 같이 존재하는데, 특수성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사문현상을 얘기할 때. 다음 이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학습지의 빈칸을 한번 채워볼 건데요. 왼쪽에 인간의 의지, 동기, 가치, 이게 안 들어가 있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인간의 가치나 동기나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현상을 사문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 태풍, 일출, 낙하운동, 한파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일기예보에서 많이 보는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이고요. 사문현상의 재해 복구, 빈부격차, 겨울용풍 수요 급증, 이건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문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징 볼게요. 자연현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치가 들어갔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몰가치성. 사문현상은 가치가 듬뿍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가치 함축성.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장소나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그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보편성. 사문현상은 물론 의식주나 장례 풍습,
종교 이런 보편성은 있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 특수성을 추가로 가지더라. 그리고 이제 그래프화할 수 있는 것, 필연성과 확실성, 100%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인과관계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자연현상이라면, 사문현상은 이런 법칙 그래프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100% 매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개연성, 그럴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럴 확률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자연현상은 법칙 발견이 용이해요. 법칙이 매번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이 용이하죠. 여기는 예외가 없으니까. 하지만 사문현상은 법칙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그때그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법칙을 비교해보면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 인간의 의지 없이,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아주 분명하죠. 그리고 필연, 100%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자연현상의 대표 법칙입니다. 사문현상은 아까 뭐뭐 해야만 한다. 아, 인간이라면, 자식이라면, 학생이라면, 교사라면 이래야지,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란 인간이 설정한 규범 같은 거, 이게 당위법칙이나 그런 목적성을 가진 법칙을 사문현상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과학적 탐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고요. 사문현상을 탐구하는 걸 사회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대학에 그렇게 단과대학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경험적 자료를 통한 연구 가능. 경험적 자료를 통한 연구 가능은 뭐냐면 얘네들 둘 다 뭔가 인간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세 번째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긴 해요. 둘 다. 다만 자연현상은 선명하게 나타나고 사문현상은 예외가 존재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보편성이 둘 다 존재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X 퀴즈 한번 해볼게요. 자연현상은 사문현상과 달리 보편성에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보편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보편성은 둘 다잖아요. 달리가 아니라 둘 다가 아니라 둘 다, 네,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보편성에 적용을 받고요. 두 번째, 자연현상은 사문현상과 달리 당위법칙. 당위법칙은 사회문화현상이랑 짝꿍이죠. X. 사문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판단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맞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사문현상은 인간의 의지, 가치. 맞죠? 그 다음 4번. 자연현상은 사문현상보다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맞죠? 5번. 자연현상이 원인이 되어 사회문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6번. 자연현상은 사문현상과 달리 반복과 재현이 쉽다. 그쵸? 필연법칙, 인과법칙. 7번. 자연현상은 사문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가치 함축은 사문현상. 8번. 자연현상 필연, 사회문화 개연. 맞죠? 사문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특수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맞아요. 그쵸? 10번.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맞죠? 지금 잘렸네요. 11번, 12번이 잘렸어요. 11번 같이 해볼게요. 사문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맞죠? 그쵸? 확률성이 사문현상, 자연현상 확실성. 12번 학습지 보세요. 자연현상은 사문현상보다 예외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 땡! 예측하기 어려운 건 사문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고 한번 OX 퀴즈 스스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기출 지문을 분석해 볼 건데요. 기억부터 볼게요. 일정한 대형으로 무리지어 이동. 이 일정한 대형으로 무리지어 이동을 누가 합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철새죠, 철새.
철새란 말이에요. 철새. 그러니까 이 기억의 선지는 이건 인간의 의도가 안 들어갔잖아요. 인간의 의도가 안 들어갔으면 자연현상. 니은 볼게요. 니은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을 지칭. 끝이 지금 지칭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지칭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그렇게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의도가 들어갔으니까 사문현상. 그 다음 디귿. 위치와 속도, 날갯짓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 분석 누가 했어요? 분석. 인간이 그 횟수와 속도를 하나하나 의도를 가지고 분석한 거죠. 사문현상. 그 다음 리을. 앞선 새가 만드는 상승 기류로 인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효과. 이 효과는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 인간이 이런 효과를 만든 게 아니라 철새들이 그런 대형을 따라서 쭉쭉쭉쭉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그냥 자연 그 자체의 어떤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현상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자, 기억 볼게요. 지형적 특성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정체됨에서 형성된 습지. 자, 습지. 이 습지를 만드는데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냥 오랜 시간 이렇게 형성됐대잖아요. 자연현상이고요. 그 다음 니은.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는 수풀의 환상적인 풍경. 자, 이 수풀. 달리하는 수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깔을 달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조명 쏴가지고 빛깔 달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 그 다음 디귿. 디귿 지금 감상으로 끝났죠. 감상. 영상을 감상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감상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감상하고 느끼는 거죠. 그 다음 리을. 불리는. 개화가 잘 되지 않아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불리는. 이 불리는 이라는 그 주체를 생각해보면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인간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리는의 주체는 인간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건 사문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문현상, 자연현상 두 가지 현상의 특징, 비교되는 그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공통점, 그리고 늘 문제는 뭐뭐와 달리,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팁은 경고, 대응, 권장, 예상, 간주, 주장 요런 단어로 밑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사문현상이에요. 밑줄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잘 봐야 하고 그 밑줄별로 사문현상인지 자연현상인지를 구분해야 그 안에 그 특징들을 비교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개념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500키는 오늘 배운 키워드입니다. 5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수업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시간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영상 열심히 보느라 수고 많았어요. 교실에서 만납시다. 안녕.